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송가인의 여러 노래 중에서 송가인이 코로나 걸렸을 때 MBC에서 부른 노래 있잖아요. 유재석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 화려춘몽이란 그때 노래 들 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잘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송가인 가수의 화려춘몽이란 노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꽃다운 이팔 소년 울려도 보았으며, 이팔 소년은 울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기생이 되어서 꽃다운 이팔 소년을 울려보았죠. 아름다운 기생이니까, 화장하고 예쁜 기생이니까 양반가게가요? 아니면 뭘까요? 이팔 소년. 그 시절은 1940년대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인가? 40대, 40년이면. 아무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귀생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철없는 첫사랑이 울기도 했더란다. 근데 철없는 첫사랑이라는 말이, 그렇죠. 철이 없죠. 그러니까 어쩌면 뭐죠? 사랑하기는 좀 시간이 이른 때인데, 기생들이 16살, 굉장히 그런 때 기생이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기생이 철없는 그때 아리따운 꼬마가 기생이 된 것이잖아요. 기생, 여자로서의 조금 여유가 있고, 조금은 숨고르기를 할 때인데, 숨고르기 할 시간, 그때 철없을 그 여자아이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인생의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함께 살 사람, 그리고 그런 꿈속에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꿈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이었다고 하면 울지는 않았겠죠. 근데 기생은 기생이 첫사랑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기생 머리 올린단 말도 있듯이 뭔가의 한 여자가 느끼는, 희망하는,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었으니까요. 슬픈 사랑이겠죠. 그러니까 참 사랑할 수 없는 기생으로 사랑한 거죠. 기생이라는 신분으로서 기생이라는 게 뭔가의 노래 부르고 술 따라주고,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밤에 또 일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보편적인 교수, 그러니까 양반가의 딸이든 아니면 농촌의 부모의 딸이든, 이팔 청춘, 그 시절에 1940년 일제시대 때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주 귀중하고 아까운 그런 자식이죠. 그 자식이 어떤 사연을 통해서 귀생이 되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귀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기생이 되면서 기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해서 한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생으로 있는 기간 동안 한 남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매일 밤마다 상대해야 될 남자는 다르니까요. 연지와 분을 받아 다듬은 얼굴 위에 젊은 처녀는 기생의 활락가 여성인 젊은 처녀죠. 기생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얼굴에, 남자녀들의 놀이가 되는 거죠. 어쩌면 연지와 분을 다듬는 것은 자기가 나타내고 싶지 않을까요? 자기 진짜가 아닌 뭔가의 가짜인 자기로, 밤에 찾아온 남장녀들에게 놀이개감, 남장녀를 즐겁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기생으로서 역할을 했겠죠. 그것이 직업이었으니까. 연지와 분을
발라 다듬는 얼굴 위에 청춘이 바스러진 낙화 신세. 아리따운 어여쁜 여자가 시간이 지나 이제는 늙어가는, 그래서 청춘이 그런 기생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매일 밤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해주고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그 아리따운 청춘이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청춘이 바스러진 낙화 신세죠. 청춘이 바스러졌으니까 이미 청춘이 부서져 버린 거죠. 자기 청춘이라고 하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와 결혼까지 꿈꾸며 사는 게 청춘인데, 그런 청춘을 못하고 기생으로서 밤에 여러 남자들과 술 따르고 노래 부르고 놀았던 것이죠. 그러니 청춘이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런 청춘은 지나가고 꽃도 꽃 피는 것도 세월도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꽃이 진 신세죠. 꽃이 져버리면 누구도 찾아오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꽃이 진다고 하면 열매가 맺잖아요. 그게 뭐죠? 정말 젊은 그 처녀가 사랑해서 결실을 얻은 게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 열매는 꽃이 진다고 할지라도 그 꽃이 지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꽃이 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기생의 그 청춘이 바르신 낙화 신세는 꽃이 져도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비참한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죠. 마음맞아 기생이란 이름이 원수다. 그런 거죠. 체념적인 거죠. 이제 마음마냐 기생이란 이름이 원수다. 자기가 기생으로 살았다는 걸 체념하는 거죠. 옛날 아름다운 젊음은 이제 지나가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기생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젊을 때는 가끔씩 난 기생 안 하고 싶고 뭔가 이러한 기생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영원히 기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생에 갇혀버리는 마음마저 기생이란 이름이 온다. 옛날에는 마음은 기생은 아니었죠. 젊었을 때는 그래도 즐겁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 한밤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고 싶은 열정이랑도 있었잖아요. 한 여자니까요. 비록 그 남자와 결실을 못 맺는다 할지라도 진짜 여자의 그 열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젊은 여자. 그러나 지금 이미 늙어버린 한 기생은 이제는 마음마저 기생이란 이름이 원수다. 이미 기생으로 완전히 인생살이 해버린 이 늙어버린 기생은 이제 자기가 기생으로 살았던 것을 체념하면서 그게 원수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지와 분을 발 다듬은 얼굴 위에 마음마저 기생이란 이름이 원수구나 이런 이야기네요. 이제는 그 철없는 첫사랑과 꽃다운 이팔선이 울릴 때는 젊은 기생이었지만 이제는 그 연지와 분을 발 다듬는 얼굴 위에는 이제는 기생으로서 벗어날 길도 없고 이제 늙어버렸고 한 기생으로서 사는 그런 거죠. 이제는 그 마음만자 기생이라는 이름이 원수구나. 자기가 그 기생으로 샀다는 게 그렇게 체념이지만 너무 서글프죠. 내가 만약에 이런 서글픈 인생이었으면 내가 기생으로 살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마음마저 기생이니 이름은 원수구나. 마음마저 기생이라는 말이 마음이 아프죠. 마음마저 기생. 옛날에는 그 기생 시작할 초창기는 기생은 기생이었지만 남이 둘리 기생이었지만 적어도 내 마음은 내면은 기생이 아니었죠. 뭔가 거기에도 사랑과 자기 자존심 지키는 그러한 뭔가 한 여자로서 삶을 살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이제 누가 찾아주지도 않고 청춘이 바스른 낙화 신세인 나는 연지와 붉은 분을 발라 다듬은 얼굴에 이제는 청춘이 바스른 낙화 신세인데 누가 찾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가서 이제 잡아들어서 이제
마치 좀 술 좀 팔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기생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서글픈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생으로서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이화자 선생님이 1940년대에 부른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또 이야기가 좀 해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잖은 사람한테 기염도 받았으며, 어쩌면 점잖은 사람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기생을 찾은 사람은 돈도 있고 양반가고 뭔가 권력가고 뭔가 사업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한 1930년 뭐 40년 뭐 이 시대는 일본 일제 침략의 시기에 일본의 힘 있는 어떤 구간 대작들에게 그 밤에 이제 그 어쨌든 그 시절 꽃다운 이빨 청춘일 수도 있었고 아름다운 여자였으니까, 그리고 기생으로 살면서 많은 고관 대작을 알게 됐으니까 그 고관 대작들도 그럴 거잖아요. 그거 와서 술 한잔 멋지게 먹으면서 인생을 논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알게 됐으니까 그런 사람 옆에서 예를 들어 고관 대작끼리 이야기하는 도중에 옆에 술 한잔 따르면서, 그렇잖아. 고관 대작이 이제 기생을 끼고 술을 마셨을 텐데 그때 점잖은 고관 대작들한테 기염도 받았겠죠. 그 기염이라는 게 뭘까요? 귀염이라는 게 이제 뭔가 이쁨도 받았겠지만 더불어서 그 고관 대작이 갖고 있던 권력, 그 어떤 그 뭔가에 부탁을 하게 되면 고관 대작은 들어줬겠죠. 그런 힘도 써봤다는 거겠죠. 나는 젊은 사람한테 내가 젊은 사람을 사랑도 했더란다 이거죠. 고관 대작이 돈을 벌었죠. 그렇지만 그 시절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힘도 없을 수 있겠죠. 그 젊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겠죠. 어쩌면 기생인 내가 젊은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은 순정이겠죠. 그런데 그 순정이 뭘까요? 기생을 어떻든 뭐 사랑하는 짝을 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기생은 고관 대작에 돈도 벌었겠죠. 점잖은 사람 기염도 받았으니까 그 기염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고관 대작은 그 당시에 그 돈 많은 대작들이 돈을 이제 팁을 받아서 뭐 화대라고 할까요? 그걸 받아서 이제 살았겠죠. 근데 그 화대를 뜯어먹는 놈도 있었겠죠. 또 나는 젊은 사람한테 사랑도 했더란다. 젊은 사람 사랑했다라는 뭐예요? 이제 기생이라는 게 남자에게 몸 파는 역할이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기생은 또 자기가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그 좋아하는 사람은 뭘까요? 어쩌면 가난한 어떤 청년이겠죠. 가난한 청년. 나는 젊은 사람 사랑도 했더라는 이 말에 대해서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기생으로 성공했고 그래서 젊은 사람 도와줬든지 젊은 사람 사랑했다는 것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또한 젊은 사람 사랑했지만 그 또한 기생 신분으로 젊은 사람 사랑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뭔가 자식을 낳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죠. 이게 지금 기생으로 살면서 그 회한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지난 과거에 자기 자신의 그 좋은 그런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점잖은 사람한테 기염도 받았으며 나는 젊은 사람 사랑도 했지만 기생은 뭐예요? 여기서 기생의 본질이 나오는 거죠. 밤늦은 인력에 취하는 몸을 실어 손수건 적신적이 몇 번이었던 거예요. 밤늦은 인력에 취하는 몸을 실어. 기생이 술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술을 팔고 나서 그 마지막에 몸을 파는 거잖아요. 그 몸을 팔 때 그 기생이 몸 판다는 것은 스스로의 원해서 팔 수도 있지만, 돈을 받고 팔 수 있지만, 기생을 갖고 있는 마치 그 나이트클럽 같은 그런 어떤 시스템이겠죠. 그 당시는 이제 기생들이 하는 술집, 화류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이제 술 다 마시고 이제 기생도 잠을 자고 고관 대작도 잠을 자고 젊은 사람도 잠을 자는데 고관 대작한테 팔려갈 때는 팔려가는 신세겠죠. 밤이 늦었으니까 인력거에 취하는 몸을 실었겠죠. 그 취하는 몸을 실을 때 어땠을까요? 인력거를 탈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고관 대작일 것이고 고관 대작의 품에 어쩌면 취해 있는 몸을 실어서 그 순간 손수건 적신적이 몇 번이고 슬픈 거죠. 밤에 인력거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여자는 밤이면 잠을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자는데 자기는 그 기생 자기는 밤늦은 낮에 밤늦은 밤에 이렇게 술을 취했죠. 그 고관대 술을 따라주고 그러면 돈을 받고 그랬는데 술은 다 취해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취하는 몸을 실어 손수건을 적신 적이 몇 번인고 이름조차 기생이면 마음도 그러냐. 그렇지 않았을 거죠. 이름은 기생이라 할지라도 마음까지 그랬겠어요. 기생이란 이름은 남정네들의 놀이객감이었겠지만 그러나 여자잖아요. 기생도 여자인데 여자는 마음은 한 남자를 사랑해서 애를 낳고 한 남편 그 가족을 꾸리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렇죠. 이름조차 기생이면 마음도 그렇죠. 절대 마음은 안 그렇겠죠. 기생으로 사는 한 해안이겠죠. 빛나는 금강석을 탐내도 보았으며 이 말은 뭐죠? 기생으로 살면서 남자에게 몸을 팔고 또 고관 대작들과 정보를 나누고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서 거기는 사업도 이루어지겠죠. 사업가는 사업의 사업가들이 하는 게 골프도 있고 술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를 대접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가들의 사업의 영역 속에 있는 화류 기생들은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사업가의 입맛에 맞게 또 사업가에 필요한 전략에서 역할을 했다면 돈도 많이 줬겠죠. 돈도 많이 벌었겠고.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있던 어떤 그런 시절에 이제 기생들은 얼굴이 이쁘고 정말 멋진 기생은 그렇지 않겠어요? 고관 대작이 있을 거죠. 고관 대작이라는 뭐예요? 고관 대작은 기험을 받았으니까 겁나는 세력 앞에 아양도 부르탄다. 겁나는 세력이 뭐죠? 엄청난 국가 정부겠죠. 일본 일제시대 때 그러한 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젊은 한때 빛나는 금강석 탐내도 보았고 겁나는 세력 앞에 아양도 떨어 보았고 그 다음에 점잖은 사람 기움도 받았고 젊은 사람 사랑도 나눴지만 그러나 늙어버린 몸 기생은 이제 호강도 시들하고 사랑도 시들어버린 인기가 떨어져 찾아온 사람이 없고 그렇죠. 아까 밤늦은 인력거에 취하는 몸을 실어 손수건에 적신 적 몇 번이고 할 때 술에 취해서 인력거에 취해서 원치 않는 돈에 팔려가는 사랑하는 그 슬픔을 그렇게 표현했겠죠. 한떨기 짓밟 피운 낙하신세. 이게 이제 하루춘명에서 기생으로 사는 가장 슬픈 표현이죠. 한떨기 짓밟 피운 낙화신세. 한떨기 꽃이 필 때는 찾았지만 이제 떨어진 꽃은 발로 밟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저 꽃이 진 정말 누구도 찾지 않은 하찮은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더욱 더 여기서 이제 한떨기 짓밟 피운 낙화 신세처럼 완전하게 이제 기생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됐는데 누구도 찾아주지 않고 기생년, 환양년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버렸잖아요. 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짓밟 피운 낙화 신세는 가족들
그렇잖아요. 기생도 처갓집, 친척집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도 뭔가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인간 말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말이죠. 그보다 더한 말이 나오죠. 마음마저 썩는 것이 기생의 도리냐. 이제 썩었잖아요. 마음마저 썩어버렸죠. 그래도 마음은 뭐였냐면, 기생이, 마음마저 기생이란 이름이 연수다. 이때는 기생이란 거에서 한탄도 했지만, 이제는 기생이 기생이라는 마음만 썩어버렸죠. 키워드죠. 마음마저 썩은 것이 기생의 도리냐. 기생의 삶이, 이제, 너무 비참한 거죠. 마음마저 썩은 것이 기생의 도리냐. 마음마저 썩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돈이면 다고, 돈만 주면 가서 그냥 섹스도 해주고 이런 거 아닐까요? 돈만 주면 밤에 잠도 자주고. 그러니, 한 여자로서의 정절이든 뭐든 게 아무도 없이 이제는 그저 마음이 썩어버린 거죠. 썩었다는 건 뭐죠? 살아있지 않고 이제 골았다는 거죠. 병들었다는 거죠. 이제 병들어서 술에 의지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고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가 되어 있는 기생의 도리냐 이렇게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송가인 가수님께서 부르신 하루춘몽의 노래말 분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